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티입니다. 자, 이번에 볼 파트는 어느 파트냐면은 바로 공간 벡터의 연산과 내적 파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는 워크북 32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요거 선생님이 이제 그림도 조금 그리고 한다고 조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6번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또는 정사면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좌표 공간에다가 그 꼭지점의 위치를 여러분이 찍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게 되면은 괜찮죠? 되겠지? 그래서 찍고 나서 그 t점 좌표값하고 그 다음에 p점 좌표값, q점 좌표값, 그 다음에 s점 좌표값을 그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임의로 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지? 괜찮나?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tb 벡터죠? tp 벡터죠? tp 벡터를 우리가 뭘로?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죠. 되겠지? p점에서 누구? t점 뺀 거죠. 되겠지? 그래서 p 빼기 t, 그지? 요거 해주시게 되면은 요런 좌표값 나옵니다. 그지? 그 다음에 QS 벡터죠?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S에서 어디? Q를 갖다가 빼주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S에서 Q를 뺀다. 되겠지? 그래서 요거 빼주시게 되면 이런 좌표값 나오겠네요. 그치? 됐나? 성분 내적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바로 좌표값끼리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괜찮죠? 되겠지? 그래서 다 더해주시게 되면 얼마? 8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 그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잠깐 보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 복잡한 건 아니고요. 요것만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 자, A점과 그지? 고정되어 있는 어떤 A점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어떤 점, 그지? 동점 P가 있습니다. P. 그때 현재 AP 벡터입니다. AP 벡터. 정신이 없네요. 자, 여기 5 이렇게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봐봐. 벡터의 크기가 R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치? 됐나? 그러면은 현재 AP 벡터의 크기는 R이죠? 되겠지? 그럼 우리는 벡터를 짤 수 있죠? 되겠지? 벡터의 차에서. 되겠지? 그래서 시점이 5인 위치 벡터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째도록 할게요. 그러면 OP 벡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OA 벡터 크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여러분 봐봐. 벡터는 점을 갖다가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현재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라는 점에서부터 P점까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겠지? A라는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부터 A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뭘로 고정되어 있어? R로 고정되어 있죠. 되겠지? 그러면 이런 P점 값들 다 모아보시게 되면은 평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러한 원이 나오겠죠. 원. 괜찮나? 여기까지 됐죠? 그럼 공간에서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9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9. 괜찮죠? 되겠지? 그래서 벡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되겠지? 문제에서 AP 벡터의 크기가 R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라는 점에서부터 어디 P점까지 거리가 뭘로 고정되어 있어? R로 고정되어 있어요. 요 뜻이죠? 괜찮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A 벡터 플러스 PB 벡터 플러스 PC 벡터 3분의 얘의 크기 이렇게 돼 있죠? 이 크기는 모르니까 쌤이 K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K.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로? 위치 벡터로 조금 짤 수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째서 조금 식을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 플러스 OC 벡터 빼기 OP 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요거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위치 벡터로 째서 조금씩만 조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서 요 점이 의미하는 것은 A, B, C의 무게중심이죠. 괜찮나? 되겠지? 그럼 쌤이 그 무게중심 좌표값을 선생님이 D라고 잡을게요. G라고 잡을게요. G. 괜찮나? 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OG 벡터가 됩니다. OG 벡터. 여기까지 됐나? 괜찮지? 다시 A, B, C 요 점들 다 더해서 3으로 나눴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A, B, C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괜찮죠? 그래서 얘를 갖다 쌤이 위치 벡터, OG 벡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지? 됐나? 다시 말해서 얘는 OG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요 식에 대한 벡터는 요 식에 대한 그지? 해석은 G라는 점에서부터 그지? P라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되겠지? A라는 점에서부터 P점까지 이르는 거리 요걸로 해석해 주면 된다고 했었죠? 얘는 G라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되겠지? 다시 말해서 ABC 무게중심에서부터 P라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 괜찮죠? 되겠지? 아, 그러면은 무게중심 G 좌표값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3, 그 다음에 더해 주시게 되면은 10이니까 5, 그 다음에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10이니까 4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지?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예요. P점까지 거리. 근데 P점은 XY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는 A, B, 선생님이 0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XY 평면 위에 있는 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현재 XY 평면이 있고요. 요 위에 있는 어떤 임의점 P가 있습니다. 그치? A, B, 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G라는 점이 요 위에 어딘가 있겠죠? 3, 5, 4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은 이 G라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P점까지 이르는 그때의 거리 최소값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문제에서. 이 거리 최소값. 됐나? 그러면은 항상 언제 돼가 수학에서 최소값은 언제가 돼요? 직선일 때죠. 직선. 되겠지? 다시 말해서 G라는 점에서 그지? X, Y 평면 위에다가 뭘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있는 현재 요점 여기를 G'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 5, 0이죠. P점 좌표값이 현재 G'가 됐었을 때 그지? 그때의 요 거리가 항상 얼마가 돼요? 직선거리 수직거리니까는 직선거리죠. 그지? 됐나? 수직거리 요때가 뭐가 돼? 최소가 된다는 거죠. 최소. 되겠지? 그래서 얼마? 4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지? 괜찮나? 요 정도 해석.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다람쥐, 개미, 담비 위치를 A, B, C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면은 다람쥐의 위치는 얼마야? A죠? 스타트 지점이 어디냐면은 원점입니다. 괜찮죠? 되겠지? 그러면은 다람쥐는 1초에 이만큼 어디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그럼 쌤이 저보고 보시게 되면은 2t, 0, 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개미죠. 개미 위치를 B라고 한다면은 개미는 몇 초? 그지? 얼마만큼? 1만큼 되겠지? 다시 말해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계속 이동한대요. 그럼 0, t, 0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담비죠. 얘는 현재 어디 쪽으로? Z축 방향으로 몇 초? 이만큼의 속력으로 그지? 속도로 이동을 한대요. 다시 한번 또 표시해 보시게 되면은 0, 2t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BC의 그지? 위치를 갖다가 ABC라고 했었을 때 ABC 무게중심을 G 그지? 그럼 무게중심 G값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되겠지? 3분의 2t, 그 다음에 3분의 t, 그 다음에 3분의 2t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오지 벡터의 크기가 10이 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 그지? 다시 말해서 오지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다 더해보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t 제곱 루트 이렇게 되므로 t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10. 그 정답은 얼마? 10초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분만 조금 잡으시면 돼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A하고 B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요.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럼 선생님이 이 P라는 점을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는 이미 좌표값 0,A,0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P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때 각 A, P, B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 세타.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괜찮나? 그럼 봐.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겠지? 뭘 구하기 위한 거냐면은 각도를 구하기 위한 겁니다. 각도. 되겠지? 다시 말해서 P 벡터 내죠. P, B 벡터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PA 벡터의 크기, PB 벡터의 크기, 코사인 PA 벡터와 P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도 세타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되겠지? 자, 그럼 우리 또 마찬가지로 P, A 벡터를 뭘로 표시할 수 있어?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성분으로 표시해 보시게 되면은 3, 2-A,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고요. P, B 벡터를 또 마찬가지로 성분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지? 그럼 성분 내적해 주시게 되면은 P 벡터 내적, P,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은 쌤이 이거 다 계산해 놨습니다. 있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P 벡터의 크기, 다시 P 벡터의 크기 구해 주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시냐면은 제곱했으니까 얼마 나와? 그쵸? 루트 10 플러스 2-A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B 벡터의 크기 또 구해보시게 되면 또 동일하게 10 플러스 2-A 전체의 제곱 나옵니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 그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때 그 코사인 세타 값은 요식 조건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시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14 분의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됐나? 자, 그럼 봐. 요식을 쌤이 조금 정리할게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4분의 위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적고요. 식변화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나?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 얼마 되냐면은 1 되고요. 남은 값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코사인 세타 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되죠. 그럼 이 값이 최소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되면 됩니다. 최대. 그러면 분수꼴 형태가 최대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뭐 되면 돼요? 분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 분모는 최소되면 되겠죠. 가능하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분모가 최소되는 그때의 A 값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의 최소값은 A 값이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죠. 분모가
최소가 될 때. 분모가 최소되면은 현재 요 전체 값은 뭐가 돼? 최대되죠? 그러니까는 현재 코사인 세타 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전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최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괜찮죠? 되겠지? 그래서 A에다가 얼마? 2 넣어서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 값의 최소값은 얼마 나오시냐면은 1 마이너스 5분의 8레니까는 잠이 오니까 혀가 꼬이네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우 목이야.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것도 쌤이 그림 이미 다 그려놨어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선분 A 보니까는 A라는 점 보니까는 현재 몇 콤마 몇이면 1,0,0,0이죠. 얘도 X축 위에 있고요. B도 마찬가지로 4,0,0,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겠죠. 하게 되면은. 되겠지? 그래서 쌤이 여기를 X축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지? 괜찮나? 그럼 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지? PQ 벡터의 크기는 현재 얼마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PQ 내적, 그 다음에 AB 벡터, PQ 벡터 내적, AB 벡터는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은 PQ 벡터와 AB 벡터가 이루는 각도, 내적이 0 되면은 그때 이 두 벡터 값이 이루는 각도는 얼마죠? 바로 90도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나? 그럼 P라는 점은 현재 어디 위에 있어? 바로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죠. 됐나? 괜찮죠? 그럼 봐.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선분 AB, 그지? 요 위에 어떤 평면이 있어요. 평면. X축을 수직으로 되겠지? 등분하는 그때의 어떤 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평면. 그러면은 여기 어떤 P라는 점이 있었을 때, 그지? PQ 벡터 내적, 그 다음에 AB 벡터죠? 되겠지? 그럼 내적해 주시게 되면 항상 여기는 각도가 얼마가 돼요? 90도 되겠죠? 괜찮죠? 되겠지? 우리 현재 뭘 찾고 있어요? PQ 벡터하고 AB 벡터의 각도가 얼마가 되는 90도가 되는 그때의 그 Q전 좌표값을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하게 되면은 가능하죠? 괜찮지?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그 Q라는 점은 그지? 이 노란색 평면 위에 있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모든 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 평면 위에 그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그 지점에 Q점이 딱 찍혀져 있으면은 그때 PQ 벡터하고 AB 벡터가 이루는 그때의 그 각도는 항상 얼마가 돼요? 90도가 되기 때문에 내적했을 때 얼마 돼? 0 될 수밖에 없죠. 괜찮지? 그럼 나는 현재 요러한 점들을 어디서부터 1부터 선분 AB, P점이 선분 AB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는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쭉 다 모아주시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그러한 점들 다 모아보시게 되면은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 원기둥 나오죠. 그지? 원기둥의 옆면이 됩니다. 되겠지? 원기둥의 옆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AB 벡터하고 내적했었을 때, 그지? 얼마? 90도 되는 지점인 거죠. 하게 되면은. 괜찮죠? 그 문제에서 그러한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원기둥의 뭐? 옆넓이 요거 구해달라는 거예요. 괜찮나? 되겠지? 원기둥의 옆넓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원기둥은 반진 길이가 얼마짜리인? 1짜리인 원기둥이죠. 되겠지? 그래서 원기둥의 옆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높이 값은 얼마 되고 4대죠. 되겠지? 그 다음에 둘레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반진 길이 1이니까 원 둘레 길이는 2파이 됩니다. 2파이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괜찮죠?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둘레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 얼마 돼버려요? 이제 여기는 3이죠? 그지? 요만큼 3이네. 그지?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니까 요만큼 거리. 그지? 높이 값이 얼마? 3대죠, 3. 되겠지? 그래서 요만큼이 3. 그래서 3 곱하기 2파이 주시게 되면은 옆넓이 값은 바로 6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1문제 들어가기 전에 되겠지? 여러분들 조금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닮음도형입니다. 되겠죠? 닮음도형. 자, 여러분 닮음도형이 뭐냐면은 자, 정확하게 정의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닮음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비가 m 대 n으로 일정한 되겠지? 모든 점들의 자취를 의미해요. 괜찮나? 되겠지? 자, 도형 밖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다시 말해서 여기를 우리가 닮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지? 그러면은 이 점에서부터, 이 P라는 점에서부터 거리비가 몇 대 몇인 m 대 n인 그때의 그 점들의 자취를 갖다가 우리가 닮음 도형으로 정의를 합니다. 괜찮죠?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있어요? 되겠지? 그러면 이 도형하고 요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그지? 요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임의점, 그지? 어떤 임의점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이 임의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m 대 n인 그 지점들 다 한 번씩 모아보시게 되면은 요러한 닮음 도형이 나온다는 거죠. 괜찮지? 다시 말해서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닮음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한 개 끄을게요. 그럼 그때 요 점하고 요 점 되겠지? 그러면 A, B도 몇 대면 M 대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지? 요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그지? 그때 요 임의의 점에서부터의 거리비가, 그지? M 대 N인 그 점 딱 찍어주시게 되면은 그 점들 다 모아보는 거죠. 그지? 그냥 다 모아보시게 되면 어떤 요러한 닮음 도형 한 개 나옵니다. 괜찮죠? 그지? 그럼 그때의 길이비가 몇 대 몇 된다는 거야? M 대 N이 된다는 거죠. M 대 N 이런 식으로. 괜찮나? 여기 길이비도 얼마? 마찬가지로 M 대 N 이런 식으로 닮음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했나? 가능하죠? 되겠지? 그래서 요거 모양 보시게 되면은 되겠지?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평행선이죠, 평행선. 되겠지? 평행선인가? 아무튼 중2-2 파트에 나오는 되겠지? 그 평행선과 B라는 파트에서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하게 되면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닮음 도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길이비가 같은 도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겠지? 그거 말고 되겠지? 닮음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비가 m 대 n인 그지? 그때 그 자취를 갖다가 다 모아보시게 되면은 길이비가 얼마? m 대 n인 닮음 도형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 되겠지? 쌤이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11번 문제 요걸 조금 쉽게 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이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줄이고 시작할게요. 어이구, 이렇게. 자, 3분의 2 5a 벡터 플러스 3분의 1 5p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괜찮지? 자, 쌤이 얘를 이런 식으로 조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식 보고 여기 드는 느낌이 아, 얘는 A라는 점과 P라는 점을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되겠지? 뭐로? 1대2로 내분하는 점.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9의 중심인 O라는 점이 있고요. 바깥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지? 그럼 이 9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P가 있죠? 괜찮죠? 그럼 이 P라는 점에서부터 A까지 이르는 그때의 그 거리비가 얼마? 1대2죠? 되겠지? 그 B가 1대2로 되겠지? 1대2인 이러한 점들의 자취를 의미해요. 괜찮죠? 되겠지? 그럼 이러한 점들은 한 개만 있나? 그렇지는 않겠죠? P점이 바뀜에 따라서 되겠지? 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인 1대2인 이러한 점들이 계속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됐지? 그러면은 이 P는 현재 9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이 9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1대2를 만족하는 점들이 다 쭉 찍히게 되겠죠? 그지? 그럼 다 찍혀보시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9가 나오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 A라는 점에서부터 거리비가 얼마인 1대 3인 지점이죠. 괜찮나? 1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9와
이 큰 9의 닮은 b는 몇 대 몇? 1대 3이 됩니다. 1대 3. 자,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 봤고요. 자, 다시. 자, 바깥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닮음의 중심이라고 했었죠? 그지? 요 점에서부터 거리비가 얼마인? m 대 n인. 되겠지? 이 점들이 자칫 다 먹어보게 되면 닮음도형 나온다고 했습니다. 닮음도형. 그때 이 길이비가 항상 얼마? m 대 n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했었죠. 괜찮지? 그럼 얘도 동일하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A라는 점에서부터의 거리비가 얼마인? 1대 3인 그 점들 다 모아보게 되면 뭐 나와요? 닮음도형 나와요. 닮음도형. 괜찮지? 그럼 그때 그 닮음도형의 길이비는 얼마? 1대 3으로 고정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되겠지? 아, 그러면은 현재 문제에서 이 큰 9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면 2였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지? 닮음도형인 얘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 3대 1일 거니까는 3분의 2 나오죠. 여기까지 가능하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되겠지? 그럼 또다시 자, 그러면은 이 9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점들의 비는 몇 대 몇 대냐면은 1대 3대야 됩니다. 1대 3. 그럼 다시 말해서 9의 중심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큰 9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거리 비도 몇 대 몇? 1대 3대야 된다는 거죠. 1대 3, 1대 3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3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1대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되겠지? 자, 그럼 봐봐. 내가 문제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는 현재 이 점을 쌤이 D라고 잡아놨어요. 되겠지?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 이렇게. 그럼 현재 이게 의미하는 거는 바로 OD 벡터죠. OD 벡터. 네? OD 벡터의 크기. 그 문제에서 이 OD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그때의 그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구해지지. 괜찮죠? 그지? 그럼 그 D라는 점은 현재 요 초록색 9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의미해요. 그럼 그때 5에서부터, 그지? 중심에서부터, 그지? 큰 9의 중심에서부터 그 D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때의 그 D점 값은 어디 나오냐면 바로 D점의 위치가 여기일 때죠. 요 점일 때. 됐나?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최대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지?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돼? 요만큼 길이만 구해주면 돼. 요만큼 길이만. 괜찮죠? 요만큼 길이. 그럼 다시 말해서 요만큼 전체의 길이는 5에서부터 어디? A 점까지 거리니까는 얼마 나오냐면은 2루트 3 나옵니다. 2루트 3. 괜찮죠? 2루트 3. 그럼 그때 아까 쌤이 구해놨죠? 그지? 요 점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목이야. 여기하고 여기 B가 얼마야? 1대2였죠. 1대2. 여기가 1대2인 것처럼, 그지? 그럼 이거 마찬가지 요만큼 거리는 얼마? 요만큼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은 2루트 3에서, 그지? 3분의 2 곱해주면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어디 길이? 요만큼 길이. B가 몇 대 몇이니까? 1대2이니까. 괜찮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요만큼 길이만 구해주면 되네? 버트? 근데 요만큼은 반지름 길이죠? 3분의 2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되겠지? 그래서 OD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그때 이 크기 값은 얼마 나오냐면은 3분의 4 루트 3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30 곱하기 A 플러스 B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30 곱하기 A 플러스 B죠? 두 개 더해주게 되면 2 납니다. 그지? 정답에서 얼마? 60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되겠지? 그래서 굳이 좌표로 표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도형적인 성질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조금 쉽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되겠지? 내적값을 구하는 문제, 내적값을 구하는 문제. 우리 방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조금 비슷하긴 하죠. 되겠지? 내적값. 자, 문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사면체 OABC에서 삼각형 OAB 중심을 G,
그지? 선분 BC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BG 벡터 내적 G M 벡터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됐지? 자, 그럼 봐.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현재 B라는 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 쭉 연결시켜서 여기에다가 N이라는 점을 찍었어요. 그럼 당연히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중선끼리 교점이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B, N도 마찬가지로 중선이 되는 거죠. 중선. 괜찮죠? 되겠지? 그럼 또다시 이 N이라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 또 연결시켰습니다. 그치? 괜찮죠? 그러면은 현재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어때? 같죠? 그럼 무슨 삼각형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죠. 되겠지? 그래서 쌤이 또 요 삼각형을 평면으로 조금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봐. N에서부터 B, 다시 말해서 NB 벡터를 선생님이 A 벡터라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NC 벡터를 선생님이 B 벡터라고 지정할게요. 괜찮죠? 다시 말해서 쌤이 시점을 조금 옮긴 것 뿐입니다. 되겠지? 자, 봐.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벡터 값은 BG 벡터죠. 그럼 쌤이 이 BG 벡터의 시점을 어디로? N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벡터의 차에 의해서 NG 벡터 마이너스 N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G 벡터는 NG 벡터는 요만큼 벡터 값이죠. 괜찮나? 되겠지? 근데 얘는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그때 무게중심이 B는 몇 대 몇이야? 1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괜찮죠? 그래서 NG 벡터 값은 3분의 1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나? 그 다음에 NB 벡터죠. NB 벡터. NB 벡터는 현재 A 벡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3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그래서 4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고쳐서 시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GM 벡터죠. 얘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N으로 고칠게요. 그러면은 NN 벡터 마이너스 NG 벡터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러면 NN 벡터는 얼마? B하고 C의 중점이니까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NG 벡터죠. NG 벡터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NG 벡터. 그러면 NG 벡터 아까 앞에서 구해놨죠. 얼마? 3분의 1 A 벡터. 그래서 두 개 빼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6분의 A 벡터 플러스 3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3B 벡터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은 BG 벡터 내적 GM 벡터라고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 내적 그 다음에 6분의 A 벡터 플러스 3B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내적 공식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됐지? 그럼 봐.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9분의 1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지? 됐나? 같은 그지? 벡터 값을 내적시켜 주시게 되면은 그지? 크기의 제곱이 되죠. 그 내적 그지? A 벡터 내적 A 벡터 되겠지? 같은 벡터를 우리가 뭐 해주게 되면 내적시켜 주시게 되면은 그냥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지? 됐나? 그러면 A 벡터 크기만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지? 한 변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지? 구해 주시게 되면 요만큼 길이 값은 A 벡터 크기 값은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만큼이 2분의 루트 3 됐나? 그러면 A 벡터의 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는 그거의 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4분의 3 되겠죠. 플러스 3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되어 있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값 이렇게 됩니다. 그지? 됐나? 근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3 곱하기 어차피 A 벡터 크기나 B 벡터 크기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때요? 항상 같죠? 되겠지? 그럼 곱해주시게 되면은 4분의 3 나올 거고요.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코사인 세타 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쌤이 아까 올린 동영상에서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지? 현재 여기가 세타인 거죠? 네? 그러면은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그때의 각도의 세타 값은 그지?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1이라고 했죠? 3분의 1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4분의 6대니까 2분의 3 되죠?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 곱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6분의 1. 그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고쳐 주시면 되겠죠? 괜찮나? 되겠지?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해설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점을 뭘로 쨌냐면은 5로 쨌어요. 5로.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식이 너무 복잡하죠.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시점을 조금 어디로? n으로 옮겨서.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뭐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지? 앞에서 배웠다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을 얼마? 3분의 1. 괜찮죠? 요거는 필수라고 했는데 필수 제발 외워주시길 바래요. 되겠지?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 크기는 얼마?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은 3분의 1. 됐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조금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3시 반이네요. 쌤도 내일 출근을 해야 돼서 알겠지? 3시 반. 이렇게 길을 줄 몰랐는데 쌤이 이거 도형을 다 계속 그리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요. 아유, 이거 도형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지? 도형 그리고 하는데. 자, 봐봐.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정팔각형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팔각형의 성질은 정팔각형이기 때문에 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로 고정돼요? 45도죠, 45도. 괜찮죠? 되겠지? 정팔각형이니까 전체가 얼마야? 360도죠? 나누기 8 해주시게 되면은 요 한각도는 45도입니다. 45도. 되겠지? 요러한 특징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금방. 현재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되겠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PA 벡터. 그지? 그 다음에 PB 벡터. 그지? 이 벡터 값들 다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P2 벡터, 그지? PA2 벡터, 그 다음에 PB2 벡터. 요거 구해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나? 되겠지? 얘들에 대한 합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되겠지? 근데, 보기가 어때? 불편하죠? 괜찮지? 보기가 어떻다? 불편함. 가능합니까? 괜찮지? 됐나? 그래서 쌤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P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면을 한 개 그릴게요. 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면의 중심이 있겠죠? 괜찮지? 그래서 시점을 얘로 옮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점을 옮기는 거는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되겠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시점에 대한 변환이 많이 필요해요. 되겠지?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그럼 봐봐. 쌤이 현재 요 벡터 값에 대한 PA 벡터, 그 다음에 PB 벡터죠? 되겠지? 시점을 뭘로? 5로 옮길게요. 그러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8까지 PAI 벡터 플러스 PBI 벡터, 얘는 시점을 5로 옮겼으므로 OAI 벡터 플러스 OBI 벡터 마이너스 2 곱하기 OP 벡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되겠지? 자, 그럼 봐. 여기 또다시. 자, 어이구. 오 A1, 그지? A1 벡터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다 i에다가 1 넣으시게 되면은 OA1, 그 다음에 OB1, 그지? OA1 벡터 플러스 OB1 벡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지? 괜찮나? 버트? 쌤이 조금 고쳐볼게요. 요거 어차피 쭉 전개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은 OA1 벡터, 그 다음에 B5 벡터입니다. B5 벡터. 괜찮지? 됐나? 그럼 봐. 얘들은 현재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이기 때문에 얼마 돼버려요? 0 돼버리죠. 괜찮다? 그지? 또 마찬가지로 OA2 벡터, 여기 A2 벡터 있겠죠? 이렇게. 얘는 누구랑 또 O, B, 6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0 벡터 되는 거죠. 얘는 어디랑? 얘랑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지? 괜찮나? 여기까지 됐죠?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0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벡터 값은 다 합쳐주시기는 못 해버려요. 그냥 0 돼버립니다. 0. 괜찮죠?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내가 계산시켜줘야 되는 그때 그 값은 시그마 i는 1부터 8까지
마이너스 2 곱하기 5p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름 벡터 값이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 있는 거니까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5p 벡터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 여기까지 됐죠?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래? 이 벡터의 크기 구하라고 되어 있죠. 크기.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벡터의 크기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5p 벡터의 크기 구해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16 해주면 되는 거 맞죠? 네? 괜찮나? 그럼 이제 5p 벡터만 우리가 보면 되겠네. 5p 벡터. 가능하죠? 그지? 그럼 쌤이 요 점을 P라고 잡도록 할게요. 괜찮나?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1 그 다음에 A3 그지? 이 두 점의 그지? 두 점 사이 거리값이 얼마래요? 4루트 1이에요. 되겠지? 그럼 봐. 그게 A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A3라고 할게요. 이 사이 거리가 얼마? 4루트 2. 괜찮죠? 근데 정팔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루고 있는 중심각 크기는 얼마 돼버려? 90도 돼버리죠? 그럼 다시 말해서 1대1 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얼마 돼? 4 되죠? 4. 다시 말해서 5p 벡터의 크기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 돼버립니까? 4 됩니다. 4.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 64가 정답이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봐봐. 벡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됐나? 벡터에 대해서 뭘 하고요?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뒤로는 우리가 중1, 중2, 중3, 그지? 그 다음에 고1에 배웠었던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벡터의 시점을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되겠지? 그래서 방금 이 문제도 벡터의 시점을 뭐 했어? 바꿨죠? 요거 전에 풀었던 문제도 뭐 마찬가지로 벡터의 시점을 바꿨습니다. 되겠지? 됐나? 벡터의 차는 뭘 하기 위해서? 벡터의 시점을 바꾸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괜찮지?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그 문제 풀어보시고요. 되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시다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지? 됐나? 그래서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잠이 너무 오다 보니까는 쌤이 계속 이제 문제 풀다가 계속 말도 꼬이고 해서 지금 촬영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 동영상 다 올려놓을 테니까는 내일 학교에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지? 그래서 학원 내일 학교 끝나고 바로 오세요. 알겠지? 그래서 바로 오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받고 참석해 드릴 테니까는 바로 와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됐나? 여태까지 쥐티였습니다. 고생하세요.